안녕하세요. 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부의 불균형을 없애는 서영 인베스트입니다. 지난번에 스트레스 DSR 규제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앞두고서 2025년 5월 20일 해당 제도를 수정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 내용과 변경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계대출 현황 발표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1분기까지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천억 원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주담대 증가 규모가 전월 대비 확대되었고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5월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스트레스 3단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잠정 유예하여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정리표와 그에 따른 체감 예시표, 지방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정리표를 이미지 파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신용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내용입니다. 첫 번째, 차주 기준으로 신용대출 전체 잔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신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을 때는 전체 잔액 1억 초과가 아니므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신규 신용대출 6천만 원을 받을 때는 전체 잔액이 1억 초과이므로 신규로 받는 신용대출 6천만 원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신용대출 상품과 상품의 고정금리에 따른 정리입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 만기와 무관하게 스트레스 DSR 1.5포인트 가산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이면서 대출의 만기 3년 미만인 경우 스트레스 DSR 1.5포인트 가산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이면서 대출의 만기가 3년에서 5년인 경우 스트레스 DSR 60%를 적용하여 0.9포인트 가산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이면서 대출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인지 3단계 적용인지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동종 규정을 적용, 즉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 정책 상품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지 정책 상품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등은 애초에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TI를 적용하죠. 따라서 스트레스 DSR과는 무관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아서 대출의 금리 또한 높아지는 건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DSR은 규제지표 중 하나인 DSR을 계산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도 계산 시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실행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 수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부동산 거래 급증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대출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여러 플랜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당사의 상담을 통해서 미리 체크하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627 부동산 대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